네, 조용찬의 미중 바로 알기 시작합니다. 2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미국 대선 소식과 함께 이번에는 중국 쪽에서 미국을 겨냥해 수출관리법이라는 걸 발표했다는데요. 이 내용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1차 TV 토론회 이후에 제 기억으로는 한 14%, 15%포인트 차로 바이든이 멀찌감치 앞서간 걸로 지금 기억이 되는데 최근 들어서 격차가 좀 좁혀졌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시각 현재 지금 미국 대선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중립 여론조사 기관이죠. 미얼 클리어 폴리틱에 따르면은 최근 전국 지지율에서는 바이든이 8.9%포인트 차로 앞서 있고요. 네. 격전지에서는 5%포인트 차로 트럼프의 좀 우세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성향의 폭스뉴스라든지 이런 그 자료에 따르면 예. 격전지에서는 1에서 4%포인트 차로 줄어들었다는 보고서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네요. 몇 주 전보다. 네, 그렇습니다. 예. 아무래도 트럼프가 최근 들어와서 바이든에 대해서 인신 공격을 한다든지 다양한 그 공격 전술을 썼던 게 아무래도 그 저항력, 그 남성 백인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표를 결집시키는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런 공격적인 그 선거 전략으로 인해서 1차 TV 토론 때 치명적인 실수를 했던 거죠. 소득세, 납세, 기피와 관련해서 언급을 안 하고 대충 넘어갔던 문제. 예. 또한 여성표라든지 그리고 젊은 층들의 그 표심이 이탈한 문제도 어느 정도 좀 극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난 1차 TV 토론회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했고 이번 주 금요일인가요? 3차 TV 토론회가 있을 예정인데 그 2차 TV 토론회는 아예 그 취소가 된 거였죠? 네, 그렇습니다. 서로 이야기하는 토픽이라든지, 예. 그리고 그 원격에서 그 서로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서로가 좀 반감이 좀 있었기 때문에, 토론이 취소됐고, 이번 3차 토론 같은 경우는 1대1로다가 다양한 이슈, 6개 이슈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예. 트럼프가 그 이슈를 조금 바꿔가지고, 바이든을 좀 공격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게 지금 노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2차 토론회, 맞아요. 그 온라인 토론회 하기로 했다가 이제, 취소가 됐고 3차 토론은 다시 이제 얼굴 맞대고 하는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오전에 방송을 하니까 아무래도 시청률이 상당히 높아지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렇겠네요. 예. 자, 그런데 이 미국 대선은요, 우리나라 이 선거와 좀 다르게, 우리는 그냥 직접 투표, 총수를 이제 세면 되는데, 좀 독특해요. 미국 선거가 좀 복잡하기도 하고, 좀 각 주에 있는 그 선거인단이 있잖아요. 이 선거인단을 누가 많이 확보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되는 건데, 미 대선 같은 경우. 지금 두 후보의 선거인단 확보수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538명의 선거인단 중에서 최소 210명 이상을 획득을 해야 되는데요. 예. 이런 선거인단 획득 레이스에 특화된 조사 기관이 있습니다. 217 toWinds.com이라고 하는 그 웹이 있는데요. 예. 여기에 들어가 보니까 현재 그 바이든 같은 경우는 290명을 확보했고요. 트럼프 같은 경우는 163명에 그친다고 합니다. 예. 숫자상으로만 보면은 바이든이 현재 지지율만 지키면은 대통령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는 있는데요. 하지만 이는 여전히 그 지역에 대한 그 여론조사일 뿐이지 실제 수문표를 반영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예. 트럼프가 앞으로 텍사스,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오하이오,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6개 경합주에서 승리한다면은 아무래도 지난 2016년도 데자뷰를 이룰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16년도에 마지막에 이제 대역전승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난 19일 기준이군요. 그래서 확보한 선거인단 보니까 바이든이 290명이고 트럼프는 163명.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또 오늘 나온 어떤 조사 보니까 바이든이 233명, 트럼프는 204명 이렇게 전망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격차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좁혀들어서 우리 관심을 더 끌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지난 2016년 대선에서는 정말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힐러리가 다 된다 이렇게 예상하는 데가 많았는데
그렇게 불리한 선거 상황에서도 대역전을 했습니다. 자, 과연 이번에도 대역전극이 가능할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뭐 불가능한 상황은 아닌데요. 뭐 현실적으로 보면은 애리조나, 텍사스,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이 원래 우세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뭐 이는 뭐 지켜낼 수 있다는 대전제가 깔려 있는 상황이고요. 예. 뭐 격전지죠.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29석, 펜실베니아 20석, 아리조나 11석과 관련해서는 대역전극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네. 이 때문에 그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격정지의 선거 유세뿐만 아니라 뭐 정치 광고를 집중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바이든 아들이 아버지를 팔아서 그 돈을 벌었다는 그 범죄자라는 그 별명을 씌웠고요. 예. 또 범죄 가족이라고도 매도하기도 하고 또 아들이 마리화나 경력이 있다고 계속 공격하고 있고요. 예. 이것을 뛰어넘어서 현재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서는 뭐 국립 알러지 전염 연구소의 그 앤소니 파우치 박사를 뭐 선동자, 재앙, 바보 같은 이야기를 혹평을 쏟아내면서 뭐 지지자들부터 지지를 좀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흑색 선전을 하고 있는데요. 이 효과가 어느 정도 또 먹히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참 그 말씀하신 대로 그 파우치 박사 혹평하는 거 보면 너무 심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뭐 바보라는 표현까지도 이렇게 쓰던데. 자, 이렇게 여론조사에서는 현재 바이든이 트럼프 많이 앞서가고 있는데 그 뼈아픈 기억, 2016년의 그 기억, 예상외 역전패 그 경험 때문에 아직은 긴장의 끈을 이 바이든 측에서는 놓을 수가 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황이 2016년도 클린턴 후보가 패했을 당시와 너무 비슷하게 진행된다고 하면서 민주당이 지금 현재 초비상 상태에 지금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요? 뭐 현재 당선 확률도 그때와 비슷하게 8, 90% 정도가 되고 있고요. 또 민주당 안에서는 격전지 6곳 중에 3승 3패만 하더라도 바이든이 승리할 수 있다는 이런 보고서들도 그 당시에 나왔던 사항들하고 너무 흡사하다는 겁니다. 네. 이 때문에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공략하고 있는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고령층이 많기 때문에 이 지역에 우선적으로 공략하고 있고요. 또 여성, 젊은 층, 무당파 표심을 잡기 위해서 다양한 이벤트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2주간은 흑색 선전과 비난전이 난무하는 콘탁한 선거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렇겠네요, 정말. 예, 진흙탕 싸움이 뭐 우리나 거기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미 대선이 이제 11월 3일이니까 2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예, 13일 정확히 남아있는데 다음 주에도 또 한번 이 선거전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 오늘 조용찬 소장님께서 이제 미 증시 소식도 좀 관련해서 준비를 하셨는데 이건 시간 관계상 다음에 좀 하기로 하고요. 중국 소식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이 미국을 겨냥해서 수출관리법이라는 걸 통과시켰다고 하는데 이 수출관리법이라는 게 뭡니까? 네, 미국이 화웨이 그리고 SMIC 반도체에 대해서 금수 조치를 취했듯이 중국도 이제 안보에 위협이 되는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뭐 군사용 무기로 제조가 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 기술 수출을 아예 못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예. 문제는 중국산 재료를 수입해서 완제품을 수출하는 제3국 기업, 그러니까 일본이나 대만, 우리나라도 여기에 해당이 되게 되는데요. 규제 대상 지역과 목록은 공표되지는 않았지만 아무래도 제재 목록 1순위는 뭐 전 세계 생산 점유율을 70% 그리고 미국의 대중국 수입 의존도가 80%인 히토리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히토리요.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미국을 흔들 수 있는 충분한 카드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화웨이와 SMIC를 이제 공격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이군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제 히토류로 이제 공격을 하겠다, 대응하겠다 이건데 이렇게 되면 또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고 다시 한번 반격이 좀 예상이 되는 점입 가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히토류로 대응을 하겠다 중국이 이건데 우리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히토류라는 거. 근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떤 자원입니까? 네, 히토류라고 하면은 저희가 중학교 2학년 때 화학 주기표를 외운 적이 있었는데요. 네, 예. 여기에 원소 번호가 57번부터 71번에 속하는 15개 원소에다가 스칸디움, 이트리움을 더한 17개 원소를 말하게 됩니다. 예. 이 원소들은 뭐 다른 금속보다도 안정성이나 열 전도율이 뛰어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기 자동차의 모터에도 들어가게 되고요. 스마트폰의 하이테크 제품에 필요한 부품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소형이라도 기계 성능을 극대화시키기 때문에 전기 자동차 한 대는 히토류가 1kg이 들어가고요. 미국의 전략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F-35 전투기는 무려 417kg. 예. 그리고 미국의 가장 세다고 하는 알레이 버크급 미사일 구축함 같은 경우에는 2,358kg. 그리고 버지니아급 원자력 잠수함 같은 경우는 4,173kg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예. 이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이 히토리 수출을 막는다면은 이런 전략 자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그리고 태양전지, 반도체, 로봇, 무인 항공기와 같은 하이엔드 제품과 관련해서는 미국도 타격을 받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히토류 하면 제4차 산업혁명의 쌀로 불릴 정도로, 그러니까 미래 필수 산업재군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소재. 그러니까 저는 히토류에서 딱 하나 어떤 광물 이런 걸 뜻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17개의 원소를 쭉 뭉뚱거려서 히토류라고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자, 미국도 이 중국의 이런 의도 모르는 게 아닐 텐데 미국은 히토류를 국산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히토류 생산량은 1만 5천 톤 정도가 되고요. 중국은 12만 톤 정도가 되기 때문에 거의 3발의 피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예. 문제는 미국은 히토류 정령 공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래도 생산 비용도 많이 들고요. 또한 그 생산하는 과정 속에서 환경 오염뿐만 아니라 방사성 물질에 노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반도체 산업처럼 히토류 산업을 일으키려고 그러면은 산업 체인을 건설하는 데만 최소 15년 정도가 걸린다고 하는데요. 예. 이 때문에 중국이 히토류를 수출을 제한한다면은 미국도 석유나 반도체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인 유학생들을 추방시키는 보복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이고, 또 미국이 또 갖고 있는 카드가 많으니까요. 참 그야말로 전면전으로 뛰어드는 그런 미중 전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이었습니다.